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진정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주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소아진정치료실에 대해서 랜선 집들이 같은 걸 하는 느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아진정치료실은 마취과 의사가 담당하는 소아진정만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독립적인 공간으로 2014년에 저희는 처음 오픈을 했고요. 아예 수술장이 있는 3층과는 달리 신관 2층에 영상의학과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실을 지나서 오게 되면 소아진정치료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전면 모습인데요. 이제 뽀로로 같은 것들도 틀어놓고 해서 아이들이 오면 이제 눈을 돌리게 하고 간호사분들이 접수를 하면서 상담 전에 금식 여부라든지 진정 전 맥박수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외래 환자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마취과 의사 전문의 한 명이 진정 전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고 진정 동의서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처치실이자 준비실인 곳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간호사들이 약물을 준비하는 카트가 공간이 따로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 1개랑 마취기 1개, 모니터 보시면 IV 이렇게 잡기 위한 도구라든지 무용등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서 비마 후에 뭐 라인을 잡는다든지 간단한 INC나 이런 시술 등을 비마하에 하게 된다든지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수면실이고요. 이제 진정제를 투약을 한 후에 아기들이 조금 더 수면 유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독립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이 이제 회복실이자 또 투약을 하고 나서도 아기를 재우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베드가 총 6개가 있고 스테이션에 이렇게 원격 모니터를 갖추고 있어서 간호사들이 알람을 울리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검사들은 주로 MRI, CT, 수면 뇌파 검사, ABR 같은 유발 반응 청력 검사, 초음파 검사, 심장 초음파, 핵의학 검사, 안과 검사, 그리고 만저 검사 같은 안과 검사, 또 프로빙이라든지 INC라든지 스티치아웃 같은 간단한 시술들을 하고 있고, 여기 빠져 있는 것들은 이제 EP실에서 하는 어떤 그런 캐스 관련이라든지 혈관 조형실에서 하는 벌룬 딜라테이션이라든지 바이옵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치료실에서는 전신 마취 영역은 담당하지 않고 따로 이제 출장팀에서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마취통증학과 전문의가 2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공의 1명이 헬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회복실 간호사가 3명, 필요에 따라서 회복실 간호사도 1명이 더 PRN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소아 청소년과 소속 진정 담당 인턴이 3명이 있어서 마취과 의사가 손이 닿지 않은 검사실에 IV 투약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제 진정되어 있는 환아들을 이송하는 업무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MRI와 CT의 경우에는 하루에 가능한 검사의 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MRI 경우는 1시간 간격으로 2번 타임 정도는 양방을 열어서 최대 10개까지, CT의 경우에는 20분 간격으로 9개까지 정해져 있고, CT는 약간 특이하게 이 중에 3개는 꼭 하트 CT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기타 검사실은 사실 제한은 없고 이제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MR실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퓨전 펌프, 모니터 가 구비가 되어 있고, 이런 방이 총 3개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방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모습이나 뭐 아기를 보는 모니터나 바이탈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앞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연대 상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MRI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맞추기도 한 대 보유하고 있어서 뭐 병동 환자 중에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에어웨이가 좋지 않아서 아이겔 같은 걸 인설션 해야 한다거나 또 위급한 상황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T실도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양방을 여는 경우는 없지만 각각의 CT실에 맞추기 한 대랑 모니터랑 보시는 것처럼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저희가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각각 한 대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진정치료실에서 이루어진 진정 건수는 총 5,833건이고 하루 평균 24건 정도 시행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RI랑 CT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뇌파, 청력검사, 심장초음파, 핵이학 검사 말씀드린 진정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들이 비슷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별로 보시면 일평균 검사별 건수를 보시면 MRI가 대략 8건, CT가 5건, 뇌파가 3건 정도, 심장초음파와 핵이학 검사가 1.5건, 시술이 하루에 1건 정도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 방법별로 보시면 IV 세데이션이 반수 정도가 되고요. PO 즉 포크랄 경구 투여가 약 30% 그리고 비마가 10% 정도 되는데 이 중 저희가 IV의 경우에 맥 처방을 내게 되고 PO는 말씀하신 소화진정 관리료 처방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외래 진찰료 정도를 처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화진정 관리료가 신설된 후에는 소화진정 관리료 처방을 내고 있고 비마의 경우에는 전신마취 중에서 이제 마스크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4년 말에 이제 오픈을 하고 2015년, 2016년 이제 지나면서 굉장히 소아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많은 검사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공간이나 베드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에 이제 도달을 해서 병원에서 여러 번 공간 확장이라든지 인원 증원에 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는 있었는데 병원의 이제 내부 사정으로 현재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드 수랑 환자 체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건수가 하루 22건 정도인 것 같다라고 계산이 되었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다 앞서 보신 것처럼 22건, 24건 정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소아진정관리료가 신설되고 나서 이런 처방을 내기 위한 모니터링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기에는 이제 병동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 부담이 크다 해서 저희 쪽에 더 많이 의뢰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하는 약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아 환자의 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MRI나 CT 검사를 제외한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검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은 역시 포크랄 시럽이겠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먹기 힘들어하고 위장관 자극이 있어서 토하는 경우가 많고 진정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과잉 행동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언뜻 간단한 듯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든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 진정제가 진정에 실패를 했을 경우 저희도 미다졸람이나 케타민 같은 것들을 IV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용량은 저희 소아학회에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프로포폴은 MRI나 CT를 위한 진정에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용량은 대략 kg당 1mg 볼루스 투약 후에 150 마이크로 퍼 kg 퍼 미닛 정도로 유지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펌프, 인퓨전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덱스메데토미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우려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포크랄과 같은 진정제가 어려운 경우에 IV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해서 다른 검사실로 보내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덱스메데토미딘을 IM을 한다든지 IN을 한다든지 인트라 나잘로 투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포크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중에 아스퍼레이션 위험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포크랄을 먹이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IM이나 IN을 해서 이제 검사실로 세데이션 후 세데이션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검사실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비가 에토마이저인데요. 이렇게 덱스메데토미딘 원액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코 속에 이제 분무를 해서 흡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백위드 비데만 신드롬 환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마크로글로시아가 있다든지 옆에 있는 아이는 오로파링지알 베노스 말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안쪽에 옵스트럭션 같은 게 있는 환아였는데 이런 환아들의 경우에서 이런 환아들이 대부분 또 넥 MRI 같은 걸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덱스메데토미딘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사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보플로레인을 통한 비마도 이제 저희가 진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래로 온 아이들의 경우 저희는 따로 정맥을 잡아주는 간호사가 있지는 않고 저희 회복실 간호사들이 중간중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처치실에서 비마를 하고 나서 아이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CT실에서 굳이 이넨스 라인이 필요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검사 시간이 한 5분 이내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비마를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도 아까 보신 거랑 크게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소 포화도, 호흡수, 맥박, 필요한 경우에 혈압이나 ETCO2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5에서 10분 간격으로 저희도 진정 수준과 함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트랜스큐테니어스 CO2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효용성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는 이런 ETCO2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희는 나잘 포롱이나 옥시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저유량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O2 투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위험이 크거나 이제 하트 CT를 시행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정수술 전이고 태어난 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NICU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디세츄레이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자세를 이렇게 장기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어깨 밑이나 이렇게 오웨이 조인트 쪽에 롤 같은 거를 받쳐서 호흡이 좀 더 편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엔 오랄 에어웨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겔 같은 걸 투약을 해서 근이완제는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마를 해서 검사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따로 넣진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이카트나 그런 것들을 다 제세동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실 CT실이나 MR실 가까이 1, 2m 안쪽에 그 CT 준비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다 구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케이스는 저희가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는 분명히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만디블 하이포플라지아가 있고 레트로그나시아가 있고, 보시면 딱 피에르 로빈 시퀀스처럼 귀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또 보시면 G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크리션도 많고, 이런 하나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아이들이 CT 헤드 3D CT를 찍으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세데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하이플로우 같은 걸 적용을 했는데 CT를 찍는데 또 영상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웨이를 적용을 하고 심플 마스크에 보시면 약간 그런 고정 장치 같은 걸로 약간 만디블 친 틸테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